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비타민C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피부 미백?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비타민C가 가진 수많은 효능 중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비타민C를 꾸준히 먹어왔고 매일 10g 이상 챙겨 먹었는데도 피부는 칙칙하고 잇몸은 자주 붓고 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비타민C는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타민C를 드실 때 함께 꼭 챙겨야 하는 건 뭘까요? 물? 공복? 공복이냐 식후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입니다. 비타민C는 장에서 흡수될 때 소금의 나트륨 이온을 이용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몰랐을 땐 그냥 매일 10g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금을 함께 섭취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피부톤도 맑아지고 몸의 컨디션도 확연히 좋아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느냐 보다도 나는 진짜 한식을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느냐? 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세 끼 다 챙기고 국물이나 김치, 젓갈처럼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잘 먹는다면 따로 소금을 더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간헐적 단식, 밀가루 위주 식사, 국물 없이 먹는 식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이 부족한 상태예요. 소금 없이 비타민C를 아무리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C가 그대로 소변이나 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비타민C와 소금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영양소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회복, 면역, 염증 반응 그리고 노화 속도와도 직결된다는 거죠. 지금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그건 복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 환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C 흡수가 전부고 흡수의 핵심은 바로 소금입니다. 이제 드시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비타민C를 제대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 흡수를 실제로 높이는 루틴, 그리고 어떤 소금을 먹어야 효과적인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은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꿀팁이 아니라 몸의 회복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이유, 바로 여러분이 몸의 신호를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비타민C를 먹는 것보다 어떻게 흡수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흡수의 핵심 열쇠가 바로 소금, 정확히는 소금 속의 나트륨 이온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소금이 중요하다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 그냥 마트에서 파는 소금이면 충분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타민C의 흡수율, 위장 부담, 몸속 전해질 균형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천일염, 제제염, 정제염,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용융염까지.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가격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금의 차이는 나트륨 흡수 효율과 부작용 가능성에서 갈립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정제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요리 소금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99% 이상이 염화나트륨 NaCl입니다. 순도는 높지만 미네랄이 거의 제거되어 있고 정제 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장이나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약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이런 소금을 자주 섭취하면 위 점막에 자극을 주거나 속쓰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도 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불편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건강에 좋다는 죽염은 어떨까요? 죽염은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몇 번씩 구워낸 가공염인데요. 열 처리 과정을 통해 알칼리성을 띠게 되고 불순물도 제거돼서 위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죽염은 알칼리성이 강하다 보니 위산이 더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소량 섭취에는 좋지만 고용량 비타민C와 함께 먹기엔 흡수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요즘 인기가 많은 히말라야 소금도 한번 살펴보죠. 핑크색 결정이 예쁘고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나트륨 함량은 일반 천일염보다 낮습니다. 철분이 많기 때문에 빈혈 있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타민C의 빠른 흡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산 천일염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환경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거나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수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한식 기반 식단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볶음 반찬에 간장이나 소금이 들어가 있는 구성. 이게 바로 몸에 무리 없이 나트륨을 공급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식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한 소금은 위산 분비를 도와주고 장벽을 보호하며 비타민C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하루 3끼 중 1끼는 반드시 국물 요리를 포함시키세요. 된장국, 미역국, 무국, 콩나물국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김치나 나물 반찬처럼 천연염이 배어 있는 반찬을 함께 드세요. 이런 식재료는 자연 발효된 염분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나눠서 드세요. 위산이 충분히 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더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그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야기입니다. 자연식에 포함된 염분은 오히려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 위장 기능 조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나치게 줄이기보다 정상적인 식단에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그 자체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힘을 끌어내는 진짜 열쇠는 소금, 그리고 그 소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턴 비타민C를 챙기실 때 이 한 문장을 꼭 떠올려 주세요. 비타민C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 흡수를 도와주는 친구, 좋은 소금을 함께 챙겨주세요. 여러분, 비타민C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눠 먹느냐,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비타민C 자체는 훌륭한 항산화제지만 사용 방법이 틀리면 그 효능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매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기는데도 피로가 줄지 않고 피부는 칙칙하고 잇몸은 쉽게 붓고 감기도 잘 걸리는 경우. 그럴 땐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비타민C를 언제 어떻게 먹고 있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아침 공복에 찬물 한 컵과 함께 드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속이 조금 쓰리긴 한데 그냥 참고 먹어요. 그런데 이건 피하셔야 할 대표적인 잘못된 복용법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입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트림, 심한 경우엔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산 역류를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약한 위장을 가진 시니어층이라면 오히려 비타민C 때문에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복용 시점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식사를 하면 위산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위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비타민C의 산성 성질을 완충시켜 줍니다. 이 환경이야말로 흡수율이 가장 높고 위장 부담은 가장 적은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분할 복용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남은 양은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예를 들어 한 번에 1000mg을 복용하면 그중 절반 이상이 2시간 안에 배출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아침에 한 번만 몰아서 1000mg 이렇게 복용하곤 하죠. 그렇게 하면 하루의 절반은 혈중에 비타민C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비타민C는 효과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면역과 세포 복구 작용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500mg씩 하루 2-3회 나눠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직후 500mg, 점심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500mg,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500에서 1000mg 정도.
이렇게 나눠 드시면 하루 종일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면역력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비타민 C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어떤 성분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오히려 흡수를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콜라겐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핵심 보조인자예요. 즉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이 몸속에서 단백질 덩어리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같은 시간대에 비타민 C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 탄력, 관절, 모발 건강까지 복합적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단독으로 흡수율이 낮지만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오면 장내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흡수율을 2~3배까지 높여줍니다. 특히 여성분들, 빈혈 있으신 분들 또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철분과 함께 드시는 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페인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모두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고 이 성분은 비타민 C의 혈중 유지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즉 흡수되더라도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특히 섭취 후 1시간 이내 커피 한 잔이 비타민 C의 효과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드시는 제산제, 칼슘제, 오메가3와도 타이밍 조절이 필요합니다. 제산제는 위산을 줄이기 때문에 산성 성분인 비타민 C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은 장 내에서 비타민 C와 경쟁적으로 흡수되며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복용 타이밍이 전혀 다릅니다. 가능하면 이 영양제들과는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볼까요? 공복엔 노, 식후에 드세요.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나눠 드세요. 커피와는 멀리 두세요. 콜라겐과 철분은 함께, 칼슘과 제산제는 따로. 하루에 3번 나눠 먹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비타민 C는 단순한 면역 비타민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수많은 회복과 복구를 도와주는 전방위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꺼내기 위해선 이처럼 생활 속 루틴으로 흡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팁들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따라올 수 없는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C는 단지 복용하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설계가 바로 건강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비타민 C는 몸속 수리공이자 복구 엔진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비타민 C를 먹기만 하면 속이 아파요. 설사도 나고 두통도 오고 어쩐지 더 피곤한 느낌이에요. 저는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늘 한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비타민 C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복용 환경이 안 맞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비타민 C는 그 자체로는 비교적 안전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복용 방법이 맞지 않으면 몸에서 불편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설사입니다. 특히 고함량 비타민 C를 한 번에 먹었을 때 장내 삼투압이 올라가면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갑자기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건 장포화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내 장이 견딜 수 있는 최대량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양을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000mg을 드셨을 때 설사를 한다면 500mg으로 줄이고 하루에 2~3번으로 나눠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증상이 사라지고 흡수율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 흔한 부작용은 속쓰림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전에 비타민 C를 드시고 불편함을 겪기 쉬운데요.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 복용을 피하고 식후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류마티스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고 피부 탄력을 위해 비타민 C 2000mg을 한 번에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3일째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심해지고 무기력함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비타민 C 섭취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용법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식사 직후로 복용 시간 변경. 한 번에 2000mg에서 500mg씩 하루 3번 점심, 저녁에 국물 있는 식사와 함께 섭취. 오메가3,
칼슘 재환은 1시간 이상 간격 두기. 그 결과 5일 만에 트림과 속쓰림이 사라지고 오히려 입안에 잇몸 염증이 가라앉았고 밤에 잠도 더 편하게 주무시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비타민C를 먹고 나면 두통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와 커피를 함께 드셨던 거였습니다. 이건 카페인과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비타민C의 배출 속도를 높이고 혈압과 뇌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두통,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커피는 오전 10시 이후, 비타민C는 식후 30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루틴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3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먹고도 피로감이 오히려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내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이걸 호전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피로, 두통, 근육통 등이 가볍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C 용량을 조금 줄이고 하루 2-3번으로 나눠서 천천히 늘리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됩니다. 둘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이 비타민C 고함량을 무리하게 복용했을 경우입니다. 비타민C의 대사 과정에서 소량의 옥살산염이 생기기 때문에 결석이나 신장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엔 의사 상담 후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000에서 2000mg 이하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복용량 자체보다 복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용법을 조정하라는 힌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비타민C를 내 몸에 맞게 먹고 있는가? 이 피로, 이 속쓰림 혹시 복용법 때문은 아닐까? 효과가 없다면 양이 아니라 루틴이 문제는 아닐까? 여러분, 비타민C는 단순히 복용하는 것보다 생활 속의 루틴으로 스며들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영양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잊고 넘어가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비타민C 좋은 건 알겠는데 바빠서 자꾸 잊어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비타민C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일별 상황별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먼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죠. 이날은 복용 습관을 다지는 날입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미리 설정해 보세요. 아침 식사 직후 한 번, 점심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이렇게 3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500mg씩 총 1500mg 정도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도 일주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생활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식사도 제 시간에 하게 되죠. 이 시기엔 비타민C를 다른 영양소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점심에는 콜라겐과 함께, 저녁에는 철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오메가3나 칼슘은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이 조합만 잘 지켜도 효과는 2배로 높아집니다. 금요일은 외식이나 약속이 많아집니다. 식사 시간이 바뀌거나 식단이 불규칙해질 수 있죠. 이럴 땐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별 포장된 비타민C를 작은 파우치에 넣어 다니세요. 외식 후 식당에서 바로 드시거나 물병에 타서 미리 준비해 두면 잊지 않고 챙기기 쉽습니다. 피곤한 금요일일수록 몸은 더 많은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은 루틴이 가장 흔들리기 쉽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식사를 거르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주말엔 가볍게 아침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비타민C를 타서 빈속에 자극 없이 마시거나 바나나 반개, 두유 1컵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콜라겐과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말은 양보다 리듬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날도 있죠. 몸이 유난히 피곤하거나 감기 기운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이럴 땐 평소보다 복용량을 조금 늘려보세요.
아침 500mg, 점심 500mg, 저녁 1000mg, 총 2000mg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흡수도 잘 되고 몸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분 섭취를 꼭 병행하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부 트러블이 올라올 때입니다. 이건 몸이 회복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비타민C를 일정하게 나누어 드시고 콜라겐과 함께 복용해 보세요. 점심엔 콜라겐과 함께, 저녁엔 따뜻한 국물과 함께, 수면 전에는 따뜻한 물 1컵,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피부가 진정되고 잇몸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실천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입니다. 비타민C는 매일매일 우리 몸을 다듬고 회복시키는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한번 챙기고 잊어버리면 그 효과를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습관이 결국은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비타민C를 피부 미백과 색소 침착 개선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좀 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실천하는 건강을 만들어 가요.